저는 지금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오늘 부산에 와서 특히나 모교에 오게 되고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을 보니까 몇 년 전인가 빨리 계산은 잘 안 되는데 오래전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어, 제가 수일 전에 존경하는 우리 그 김유택 학장님께서 회사 포럼에 초청한다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 망설임 없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겠다라고 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졸업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모교에 와서 동문의 한 사람으로 인사드린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또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단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모교에 부탁한다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바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저희 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안전한 바다 그리고 깨끗한 바다, 행복한 바다의 꿈을 가지고 지금 이제 국가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계획된 많은 그 국책 정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해양 교통 안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인명이나 등등에 대해서 중시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오늘 온 김에 우리 훌륭하신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앞으로 또 훌륭하게 살아가실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탁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소개도 드리고 할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 그 해양대학이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를 발전시켜온 장본인들이죠. 해서 많은 분야에 영향을 이제까지 많이 끼쳤겠지만 오늘은 제가 몸담고 있는 제가 이래 제 눈에 보이는 부분을 부탁도 드리고 또 우리 교수님들은 훌륭한 그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기관 같은 회사에 많이 좀 졸업생들을 보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좀 시야를 좀 좁혀가지고 저희들이 맡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공단은 43년 전에 어선 검사를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되었고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그 여객선 운항 관리를 여객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부에서 정책을 정해서 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2년 전에 2019년도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우리나라 해양교통이라 그러는데 해양교통 체계를 전체적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공단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년째 접어드는데 제가 2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취임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이 분야에 몸담고 있었고 가서 가장 먼저 이래 눈에 떠인 것이 우리나라 해양교통 체계 중에서 안전 쪽을 맡고 있는 기관이 저희 공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시각에서 1년도 안 됐지만 보니까 참 필요한 우리나라 해양교통 안전 체계에 대한 정책이나 또는 그 정책의 방향, 전략 이런 것들의 수정이 참 필요하다 하는 걸 알았고 또 반면에 저희 공단이 설립이 된 지 지금 이제 3년째가 되어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한 6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그
그 많은 인력이 있지만 우리나라 그 해양교통 안전 체계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고도화해 나가는 일이 필요한데 우리 공단의 현재 많은 그 임직원들의 역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그 해양대학을 중심으로 대형선 위주로 우리가 선박 선원 기술 같은 것이 많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어선 내지는 다른 소형, 중소형 선박 중심으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 그 소형선의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소형선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기관은 우리 공단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은 아직까지 능력이 되지는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6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3년 전 공단이 되고 난 이후에 들어온 직원이 지금 56% 반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규 직원이고 또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춘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 공단의 좀 결점이라면 결점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모교에 왔으니까 다 내려놓고 우리 모교의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릴까 이래 오늘 흔쾌히 우리 학장님 말에 따라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제 회사 포럼에 오시면 뭔가 이래 좀 들을 것도 있고 이래 할 텐데 원래 제가 강의하고 연구하는 직으로 평생을 보냈지만 우리나라 해양사고가 왜 줄어들지 않는가, 그래서 제목을 해양사고 발생률 제로를 향하여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뭐 요런 데 대해서 이제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점을 우리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양수산계를 이끌어온 해양대학에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방향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그 기대했던 그런 회사 포럼은 아닙니다만 많이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그 공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린 뒤에 해양사고 발생 현황과 그 다음에 해양사고 감축의 한계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계 극복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국해양대학의 역할을 좀 기대하는 입장에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저희들 공단은 2019년도에 설립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설립법이 제정이 되어서 오른쪽에 주요 기능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선박 검사, 여객선 운항 관리, 정부 대행 및 위탁 사업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9년까지 저희들의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법이 만들어지면서 나머지 아래 위에 있는 4개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해양수산 관련 중에서 특히 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 공단이 정부의 모든 업무를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해양교통안전종합관리기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국가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어느 기관이든지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그 기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79년도에 한국어선협회로 설립된 이후에 몇 번 명칭이 바뀌고 2019년 7월 1일에 콤사라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저희들 그 조직도인데 인원이 지금 현재 정원이 545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용역이나 또는 연구나 이렇게 단기 계약직을 포함하면 지금 한 6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저 전국에 있는 지사인데 요게 한가운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세종시에 있는 본사입니다. 본사이고 나머지 전국에 13개 지사가 있습니다. 18개 지사가 있고 13개의 센터가 있고 해서 센터라는 것은 여객선 운항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서 모든 것을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그림 중에 요 맨 위에 보면 여기 본사 건물이고요. 여기 본사 건물이고 요 인천과 그 다음에 목포에 지금 스마트 선박 기술 지원 센터라는 것을 착공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더 좀 일보 전진된 선박 검사 시스템을 하겠다는 거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열심히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 소형선, 중형선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것을 하는 기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위해서 연안선박 안전기술지원센터의 이름으로 한 2년쯤 전에 우리 한국해양대학 총장님과 부산시장 그리고 저희 공단 이사장이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기여하자 해가지고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가 이제 인계를 받아서 열심히 뛰고 있는 중입니다. 뛰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 해양대학의 도움이 절실하다 하는 것을 제가 이 브리핑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장님이야 참석하신 우리 교수님들이 꼭 이게 성취되어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새롭게 시작했거나 또는 새롭게 시작할 내용들만 한 10가지 정도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 선박 안전 지원센터 건립해서 이것은 지금 이제 그 하드웨어 인프라만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또 컨텐츠를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2번에 있는 연안여객선 요건 다른 거네요. 연안여객선 상시 안전 관리 체제 하는 게 아까 제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여객선 운항 관리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간 항해를 하면 지금 현재 여객선이 어떻게 운항하고 있는가를 통신으로 다 이제 확인을 하도록 각 그 지역에 있는 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세종 본사에서 전부를 다 이래 중앙 통제를 하는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고요. 미안한데 이게 지금 리모트 컨트롤 제 걸 사용하지 않고 여기 있는 걸 써서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연안선박 안전기술지원센터 가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따로 또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예산이 될까, 필요성은 얼마나 있을까 해서 용역을 했는데 여기 지금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265억 정도인데 원래 나온 거 보니까 한 100억이 추가가 되었어요. 100억이 추가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전체적인 의미는 우리나라에 지금 중소형 선박에 대한 연구기관이 없다. 안전에 관한 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조선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또 실험이나 등등 전체적인 연구가 되지 않고 특히나 운항 관련 연구는 되지 않고 해서
기관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하는 것을 요번에 용역을 해서 28일 날 우리 총장님에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또 부산시에서도 참여하고 해서 좀 필요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또 동참자들을 모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선 진흥단지라는 건데 이제 어선뿐 아니고 소형 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선인데 이게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농촌의 경운기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고 전체 우리 어선이 6만 5천 척 내외가 있는데 이게 설계 도면이 있고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의 95% 정도가 FRP 선박이기 때문에 설계 도면대로 건조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건조하는 그 조선소가 한 150여 개가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양수산부에서는 진흥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체계화된 방법으로 어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탄소 중립 기후변화 정책 대응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선박 연료유 사용량 의무 보고 이행하고 친환경 전기 추진 여객선 설계 및 건조 감리 확대.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 선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스를 줄이자. 2050년까지 넷 제로로 만들자 하는 것을 업무를 대행을 저희들이 맡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선박이 계속해서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특히 전기 추진 선박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건조 감리 같은 설계 같은 걸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관공선 한 400척 이상이 되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바뀌면 검사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의 연구나 또는 그 정책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6번에 친환경 선박 관련 연구 개발하는 게 있는데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 분야가 이제 R&D도 지금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작은 이런 R&D 사업 또는 용역 사업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래 어침잡아 이래 하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한 3천억 원 정도의 이 연구가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7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 주관기관이긴 하지만 이것을 이제 컨소시엄으로 다른 대학과 다른 연구기관 같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과제 속에 우리 해양대학이 이 컨소시엄으로 많이 참여해서 주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내비 단말기 보급 사업이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안내에 따라서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근데 선박에는 그런 게 이제까지 없었어요. 없었고 선박의 통신이 VHF로 이제까지 해왔는데 요즘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한 100km까지는 휴대폰이 다 돼요. 그래서 휴대폰처럼 그 통신 체계를 이용해서 선박에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바다 내비게이션 또는 이 내비게이션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제가 이제 이 공단에 가기 전에 지금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에이펙센이라는 국제기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제가 잠시 근무를 할 때 같이 요 사업을 한 1년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공단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교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2023년도에 완공이 되고 지금 이제 컨텐츠 연구는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해양 사고의 종류 중에 여러분들 뭐가 제일 큰가 이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제일 많이 생기는 게 기관 고장, 기관 사고입니다. 두 번째가 프로펠러의 폐음항, 바다에 버리는 음항이 감겨가지고 선박이 정지되는 이런 사고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어디에서 언제쯤 프로펠러에 감긴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가, 거기에 있는 폐음악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사고가 난 지점 일정 이런 것을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해가지고 그 지점을 우리가 이제 위치를 빅데이터 시스템을 해서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우는 기관은 바로 요 앞에 있는 그 코엠 해양환경공단에서 이제 또 쓰레기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폐허망을 치우고 등등 해서 사고가 줄어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양 선박 통계, 선원 통계 또는 여러 가지 해양 사고 통계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발표를 하죠. 금년에도 3월 17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이제는 매월 매일 그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추적 조사한 것을 계속 데이터 연결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을 연구를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교통공단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벤치마킹이니까 바다에도 좀 넣자 하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세종시에 가보니까 부산시하고 비교를, 제가 부산에 제일 많이 살았으니까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상당히 계획도시고 도시에 전봇대가 없고 쓰레기차가 없어요. 쓰레기도 지하로 다 모아지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로 산책길이 전부 이래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많이 오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이 깨끗이 치워져 가지고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고, 가장 또 이제 부러운 부분은 교차로마다 로타리로 되어 있어요.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로타리로 많이 되어 있는데, 로타리로 되어 있고 또 그 각 신호등마다 항상 사람 우선, 차 우선이 아니고 사람 우선. 옛날에 우리 이제 육교차 많았잖아요. 근데 부산도 보면 육교가 다 없어지고 횡단보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걷는 뒤에 차가 가야 되는 이런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그런데 세종시는 그런 게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교통공단에서 어떤 도시를 택해 가지고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까 교통사고가 교통법규 위반이 20%가 줄어들더라. 로타리 만들자. 또 전국의 도시 내에 우리 자동차 속도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가 지금 50km로 다 떨어졌죠. 50km로 다 낮췄습니다. 그것도 빅데이터에 의해서 전체 사고 분석을 해보니 50km로 낮추면 이만큼 사고가 줄어들더라. 등등 그 연구 기반에 따라서 다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바다에는 도로 표지판도 없고요. 그리고 어디에 갈 때는 속력을 높여라 내려라 하는 것도 없고요.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내비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지날 때 배에다가 쏴줘서 거기는 위험합니다. 속도 내리세요. 등등등 이런 것을 준비하는 그 기반이 되는 게 이제 해양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다른 몇 가지 이제 어선에 이제 개발된 이런 거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제4차 산업 많이 이래 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앞으로 풀어가야 될 것이 많은데, 컨텐츠는 결국은 이런 연구기관 내지는 대학에 이런 우리 젊은이들 양성을 어떤 방향으로 양성을 할 것인가도 상당히 우리 쫓아가야 되는 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실은 이제 저희들 이제 그 공단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교수님들이 좀 참여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것하고 여기에 관련되는 전문가가 양성이 되어서 우리 회사로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오십사 하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니까 잘 들으시고 나는 저리 가서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좀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나라 해양 사고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평생 이제 쭉 매달려 왔지만 왜 줄어들지 않을까? 왜 후진국형 사고라고 비아냥을 들을까? 이런 게 자존심이 너무 상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사고율이 큰 것이 기관 사고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 엔진은 20년 정도 자동차를 운전해도 적당한 인터벌로 정비를 하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엔진인데 왜 선박에서는 사고율이 제일 높은 부분일까? 제가 기관학과 출신입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인을 명확히 해서 우리가 맞춤식 해양사고 감축 정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게 제가 이래 좀 몇 가지 꼽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등록 선박이 총 10만 5,800척 정도 되고요. 여기 지금 노란색 부분이 어선이고 밑에 색깔이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빨간색이 수상 해양 레저 선박, 레저 기구라 그러죠. 레저 기구들이고 요게 이제 일반 비어선입니다. 어선이 아닌 선박. 어선 척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6만 5,700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많고요. 이런 선박들이 이제 선종결 사고가 어느 정도 되는가? 1년에 사고가 한 3,000건 정도 됩니다. 3,000건 정도 되는데 작년에 21년도 3,000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게 지금 아직 해양중앙심판원에서 문서는 왔는데 아직 이래 오픈되지 않은 자료라 21년도 자료가 특이해서 넣어서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2017년부터 쭉 해서 사고가 증가합니다. 척수가 보면 2017년도에 2,880척, 20년도까지 3,535척이 증가해 오다가 작년도에 이제 3,000척으로 확 줄었습니다. 너무 획기적인 전환점이다라고 이제 해운계에서는 보고 있는데 왜 줄어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뭘 잘해서 줄어들었을까?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노란색 어선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척수로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이렇고요. 요것은 이제 사고율입니다. 사고율인데 구분은 역시나 어선, 일반선, 수상 레저 그러니까 전체 사고율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평균치입니다. 2.89%, 3%대를 유지를 하다가 지금 해양 사고율이 2%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의 사고율과 비교를 하고 싶은데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어요. 통일이 안 돼 있어서 비교하기가 좀 어렵긴 하고 그래서 IMO에서 2010년도에 해양 사고를 어떻게 집계할 것인가, 통계를 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양 사고에 대해서 그닥 이래 중요시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선진국에는 아주 외국인 선원을 태워버리고 이러니까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등등 해서 외국과 비교는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사고율이 중상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고율이 좀 높은 축에 어선이 많아서 그런데 높은 축이 된다 하는데 조금 특이한 것은 어선이 보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 평균치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선 척수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수상 레저도 역시나 빨간 막대 그래프예요. 근데 여기 일반 선박을 보시면 어선이나 평균치의 요 3.0인데 2배 내지는 뭐 2배 반 정도 일반 선박의 사고가 더 높아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무식한 어부들, 무식한 어선 선원들, 말이 안 되는 어선 선원들 이런 식으로 조금은 폄훼해온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실은 사고율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선 잘해야 돼. 어선 잘해야 돼. 맞아요. 척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노래가 오면 사고율이 뚝 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일반 바지선이라든지 이런 소형 상선들 이런 선박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율로 볼 때. 그래서 이런 쪽 접근이 이제까지 없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고 종류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관 손상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부분이 있는데, 기타는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으니까 빼고 보면 기관 손상하고 부유물 감김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기관 손상이 왜 많을까? 그 다음에 부유물 감김 사고는 왜 많을까? 근데 부유물 감김 사고는 대부분이 바다에 버려진 어망에 의해서 프로펠러에 감겨가지고 사고가 납니다. 이거는 원인은 확실히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저 항로를 잘 만들어가지고 폐어망이 있는 장소를 돌아가라 라고 하면 좋겠는데, 여객선은 지금 돌아가서 여객선 그 부유물 감김 사고로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한 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어선은 양식을 하기 때문에 양식장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 공식성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기도 하지만, 기관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레저 선박도 있고 또 낚시 선박도 있고 이러한데, 선박의 연료 탱크가 제한이 되어 있죠. 특히 레저 기구 같은 경우 제한이 되어 있는데, 어느 지점까지 갔다가 올 수 있는 뭐 약간 여유분의 기름을 싣고 갑니다. 가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지점보다는 저쪽 지점이 고기가 더 잘 낚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올 때 기름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기관 고장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해경이 나가서 이제 애인을 하죠. 애인을 하면 수협에서 기관 고장 신고가 되어서 보상이 다 됩니다. 이제 이래 되면 좀 더 약삭 빠른 사람들은 일부러 멀리 가서 들어갈 때 애인하면 기름 소모가 안 되잖아요. 괜찮잖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이게 이제 우리 원인조사, 사고 원인조사에 포함이 될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충돌, 전복, 침몰 이게 많아요. 충돌이 많습니다. 충돌도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우리는 그 사고 원인 조사한 데 보면 음주 항해를 해서 충돌했다는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해경은 음주 단속을 할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유심히 이래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13년 전에 여수하고 통영에 우리가 이제 해기사 면허 시험을 면접을 갑니다. 거기 가서 그때 그 노조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저 수협 어촌계 관련 이제 대표들이 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 되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우리 어촌계 사람들을 합격을 많이 시켰을까? 되게 궁금할 거예요. 근데 그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식사를 같이 하게 되어서 저는 따로 우리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 되게 좀 그 이야기만 계속했어요. 또 한 가지 했던 이야기 중에 어선에 기관사가 모자라 가지고 어선을 승선하고 있는 항해사들이 기관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와요. 그럼 당신들은 승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선하면 항해사 일을 하지만 기관사 면허 있는 사람이 있어야 배가 나간다 이거죠. 그러면 배가 항해할 때는 기관사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합격 시켜야죠. 그런 사람. 해서 이제 그 두 가지 갖고 이제 음주 단속에서 계속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다른 데도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밥은 안 먹어도 술을 안 먹으면 못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선장이 많은데, 이 통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정책을 세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소문을 듣고 진짜 많다 이래가 이제 해경에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단속을 못 하잖아요. 그런 통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게 맞춤식으로 쪽집게식으로 이렇게 딱 사고를 줄여가려면 꼭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기관 손상 사고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기관과의 일원으로 너무 안타까운 통계다. 후진국형 사고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한쪽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고 원인을 하고 안전 대책을 세울 때 방법이 그렇습니다. 21년도 통계를 보면
어선하고 수상 레저 기구가 척수 대비 가장 많습니다. 65%, 19%가 두 선종이 차지하고요. 그리고 저 사고 종류별로 보면 21년도 마찬가지로 기관 손상하고 부유물 감김 사고, 충돌 사고가 많이 또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역시도 이제 기관 손상 사고, 기관 손상에 대해서도 보니까 어선하고 수상 레저 기구가 많아요. 이 두 선종이 골칫덩어리인 거죠. 해서 부유물 감김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어선보다 수상 레저 기구가 조금 많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걸 줄일 것인가 하는 건데, 이 부분이 해양사고 원인 분석 결과 하는 건데, 요 앞에까지는 우리나라의 공식 통계가 해양안전심판원에서 공식 통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여기 좀 세부적인 것이죠. 여기 보면 똑같이 운항과실인데 경계소홀, 당직 근무태만, 묘박계류 부적절 등등등 해서 세 분류가 되어서, 그러면 앞으로 운항과실을 위해서 뭐 어떤 것을 하자 등등의 대책이 나올 텐데, 이것이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재판이 된, 재결이 된 건수만 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척수가 한 3,000척이 좀 넘는데 재결 건수는 200척 정도, 2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통계를 낼 때 한 300건 이상이 되어야 좀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데, 200건으로 전체 10만 척의 사고 원인을 예측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따로 3,000척에 대한 것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보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갖고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가 우리 공단에서는 우리 검사원들이 검사를 갈 때, 예를 들면 그 아까 프로펠러 감김 사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나 레저 기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령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뭐 서울이나 이래 저 경인권에서 차에 끌고 이래 와서 보트를 바다에 가서 낚시하러 갑니다. 가는데 지난번에 폐어망이 감겨서 폐어망을 떼어내고 다시 그대로 와요. 그러면 금방 거기에 이제 물이 스며들어서 기관 고장까지 가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검사원들이 계도를 한답니다. 이거 수리해야 됩니다 등등.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에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아까 제가 한계, 우리 사고 원인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한계에 부닥치는 바람에 여기 보십시오. 음주항해가지고 사고 났다는 거 없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등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 공단에서 해결을 할 겁니다. 금년부터 해가지고 뭐 어떤 형태로든 우리 전문가를 모시든 어쨌든 해가지고 한 가지씩 많은 것은 또 해결을 하면 사고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해양사고 조사는 심판원과 저희 콤사가 하는데, 이 원인 분석을 아까 보신 것처럼 해요. 하고 나서 그 재결분이 3,000건 중에 200건 정도로 이제 하다 보니 건수가 너무 부족해요. 이게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저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이게 원인 분석 결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관련 기관의 데이터를 좀 공유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공유하는 것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 데이터를 받을 수 없는 게, 해경에서 사고 났을 때 검사했을 건데, 그죠? 가서 조사했을 거예요. 술 먹었나 안 먹었나 다 조사했을 텐데, 그 데이터를 좀 달라고 하니까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이 법이 될 때까지는 우리 육상에서는 전부 다 공유합니다. 육상 경찰 데이터하고 교통공단이 다 하는데, 우리 아직 바다는 좀 보수적이라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거꾸로 수협이나 KPNI의 그 공제, 보험 지급한 걸 가지고 거꾸로 역추적을 이래 해보니까, 뭐 갑판에 있는 사람들은 뭐 무릎을 많이 다치더라, 아니면 미끄러서 발가락을 많이 다치더라 하는 거꾸로 역추적을 해보니
어느 직종은 어떻게 다치고 왜 다치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조금은 이래 어렵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에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모으고 있는 각종 원시 데이터들을 저희들 공단에서 전부 관리하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서비스를 해야 할 텐데 그 서비스 하기까지 가공은 우리 연구자들이 해야 됩니다. 특히나 그 부분에서는 우리 해양대학이 좀 협업을 하거나 이래 하면 많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이제 KR 그다음에 해양경찰청 선박 검사, 운항관리, 해양환경, 해양사고 관련, 뭐 보험 관련 돼 있는데 이 외에도 이제 우리 선박 통계 관련, 그다음에 우리 해양수산연수원의 선원 통계 관련 등등이 모든 데이터가 이제 같이 이 체계에 합해지면 모든 연구를 다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단 우리는 안전 쪽만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이거 만지는 사람들은 영업하는 쪽까지 이제 많이 고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가공된 정보가 되면 이제 각각 수요 기관에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게 저희들 공단의 가장 큰 앞으로의 역할이다. 아까 제가 이제 이 그림이 좀 복잡하죠. 이 복잡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 해양교통 체계에 관계되는 해양수산부 그 해당 과하고 그 다음에 기관들을 가지고 무엇이 어느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가 그림인데 좀 정리를 한 게 제가 이게 좀 하나라도 빠뜨리기가 좀 아까워서 그대로 했는데 불편하시지만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수단 통한 안전 확보, 요거는 항로 이야기죠. 선박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안전 운항 확보, 요것은 주로 이제 항로를 길을 잘 닦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통 인프라, 요거는 항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이제 안전 운항하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게 우리 선원 관리 뭐 이런 거 될 거고, 그래서 친환경으로는 해양 오염 관계입니다. 여기에 전부 이렇게 관련되는 수행 기관들이 다 있어요. 전부 45개 정도 전체 업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 공단이 반은 안 됩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콤사 적어놓은 게 저희 공단이 맡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야 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정부는 정책을 세우는 곳이고 그것을 시행하고 수행하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이나 일반 업체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아까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지금 앞에서 10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걸 하나씩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콤사하고 이렇게 공동 연구를 좀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정도입니다만 우리 정부의 해양교통안전정책 시행 의무를 하는데 너무 과중합니다. 저희들이 과중해서 올해부터는 외부의 전문가나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또 재위탁해서 연구를 같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이고, 연구 인력 인프라 저희들 우리 연구원이 한 50여 명 정도 되는데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해서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이제 관리만 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연구한다든지 이제 이런 전략을 좀 바꿔서 해야 되는 시점이 저희들 콤사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경우에 제가 이제 우선 급하게 몇 개만 이래 좀 해보니까 액수도 크고요. 액수도 크고 아까 10가지 중에 7가지가 이제 지금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하드웨어만 갖춰지는 게 아니고 이제 컨텐츠 채워야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제목에다 적었습니다만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 제가 모교에 와서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만들자 싶어서 또 우리 해양대학이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의 그 발전을 이끌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소형선에도 좀 범위를 넓히시고 또 육상으로도 좀 넓히시고 해서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 언제까지 배를 탈지 몰라도 또 몇 년 배 타면 내리잖아요. 내렸을 때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 여러 군데 갈 데가 많지만 우리 회사로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면 요즘 이래 보니까 조금 이름이 조금 이제 그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우리는 어느 정도 되나 이랬더니 공공기관 중에서 한 중상 정도 된다. 평가 항목이 뭐냐 이러니까 월급 많이 주는 거냐 하니까 그것도 포함되지만 뭐 하여튼 그 위치도 많이 관계가 된답니다. 어쨌든 많이 오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력은 선박 검사원하고 여객선 운항관리자가 있는데 여기 이제 베이스가 선박 검사원은 헬기 베이스도 되고 그다음에 조선공학도 되고 기계공학도 되고 특히 요즘 많이 필요한 인력이 전기 추진 선박이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전기 추진 전기과 전기공학 이쪽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객선 운항관리자는 요거는 해기사만 해당됩니다. 여객선이 운항 우리 항내의 VTSO가 하는 역할을 이제 바깥 항을 벗어나면 저희들이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원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본부가 연구원하고 또 다른 본부 하나하고 두 군데서 이제 연구원들을 하는 일이 좀 갈라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드웨어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 콘텐츠를 채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될 연구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바깥의 브레인을 빌려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어 일을 벌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처럼 국가에서 뚫어진 구멍을 메꿔야 되는데 그 메꾸는 기관을 한국 콤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콤사로 지정을 했는데 콤사에서는 사람 없다고 난리고 그래서 이제 그 관리를 일부 맡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외부 전문 인력을 좀 모셔오면 좋겠다. 직원으로 채용은 못하지만 따로 이제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학장님이야 우리 오늘 오신 교수님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거나 이래 홍보가 나가면 뭐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뭐 연구선정위원회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좀 공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요. 우리 학생들은 또 우리 교수님들 통해서 많이 또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려서 진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네, 그 이사장님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이 만들어질 때 상당히 앞으로 이 기관이 많이 발전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그 트랙을 따라가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말씀해 주셔서 많은 참여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우수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대학의 졸업생들이 이제 콤사에 오늘 설명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내부 인력이 600여 명이 계신데 한다면은 우리 대학과의 협력해야 될 과제 중에 어떤 거기 있는 인력에 대한 뭐 어떤
재교육이랄까요? 그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하나 더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요즘은 워낙 기술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재직자의 교육훈련 과정을 즉시에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선급의 경우에도 그런 내부적인 요구가 커져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코노사에서도 그런 방향의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그 이제 해양사고 분석과 관련해서 뭐 새로운 시각에서 좀 근본 원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해결 방안 과제를 식별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평소에 우리나라 해양사고와 관련해서 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 검토하신 자료에 보면은 그것이 있는 듯이 보이는데 좀 더 이제 그 구체화될 분야가 소위 말해서 선원 자체의 인명 사고, 사망 사건, 사상 사고, 소위 말해서 이제 안전보건 사고입니다. 안전보건 사고가 우리나라에는 통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에 하신다면 저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사고에 더해서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서도 선언 정책과 협의를 해서 뭔가 통계 분석을 해야만이 또 안전보건의 문제가 결국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좀 더 그 부분이 하나 조금 추가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뭐 설명 안 하셨으니까 놓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언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그 일단은 옳은 방향이라고 짚어주셔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언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사망 부상자에 관한 것 이제 분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이제 의원들 몇 분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안전사고가 1년에 한 400~500명 되고 사망자가 100명이 넘어가는데 200여 명 가까이 돼요. 되는데 공단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고자 마음먹었던 것은 우리 공단은 선박이 온전하도록 만들어진 선박을 잘 검사를 하고 유지 보수를 위해서 적당한 인터벌로 검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라는 대답을 여기까지 목까지 올라왔는데 옆에 보니까 수협 회장이 제 옆에 앉아 있었고 해양수산연수원 원장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선원의 여러 가지 아까 요 앞에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장비를 잘못 다루거나 또는 장비의 정비를 잘못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 공단이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해양수산연수원이나 수협이 하는 역할이고 그 이제 선원의 그 커패시티 빌딩을 높이는 이제 이런 분야인데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대답은 할 수가 없고 옆에 수협 회장인데 아니 저 대답 좀 하세요 이랬더니 나는 몰라요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상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안전사고 쪽이고 그 이외의 것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검토를 했고 그 이외에 이제 조언하신 것은 제가 이제 아까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부닥친 벽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일부러 이제 숙제처럼 우리 해양대학 또는 해양대학 교수님들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게 그냥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 저희들은 공공기관이라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이 있어도 함부로 이래 요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를 해서 그 근거를 학회를 통하거나 또는 그 신문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래 여론화해야 국회가 움직입니다.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까 제가 어제 어선 건조단지 말씀도 드렸고 또 어선을 건조하는 작은 그 어선 조sun소 이런 것도 등록제로 하자. 어느 정도는 이 인프라를 갖춘 데를 통해서 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등등을 하는데 전부 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누구 한 사람이
그 법 개정안을 딱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푸는 방법은 좀 달리 있고, 우선은 우리는 연구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건데, 우리 전영욱 교수님 보시는 그 시각을 여기 또 보태야 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중에 예. 우선 덕담 하나 하고 한 가지 기술적인 걸 여쭤보려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현직 교수로 있을 때 한 20년 전에서 10년 사이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장래 무엇이 되고 싶느냐 그랬을 경우에 KR 검사원입니다. 불변의 1등이었습니다. 10년간. 그러니까 현대 상선의 이택규 사장이 얼마나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비전을 못 보여주면 기껏 갖는 꿈이 KR 검사원이냐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그건 좀 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꿈이 KST 검사원이다 할 때가 곧 올 것 같아요. 이치가 지금 부산보다 훨씬 좋아가지고, 제가 작년까지 KR 기관 전문 위원장 했는데 지금 서울대생들이 하나도 안 온대요. 큰 문제입니다. 지금 부산에 있다는 핑계로. 부산에서도 이쪽 이게 지금 그 해운대 쪽에 있어야 조금 명문대생들이 오고, 강서에 있으니까 안 와요. 그래서 KST가 이치적으로 이 대전 콤사. 저는 워낙 KST의 분위기 있어서 오래 살아가지고, 콤사가 지금 대전 위에 있어서 워낙 좋은 위치를 차지해서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장래 희망이 검사원이 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게 덕담을 하나 드리고 싶고. 근데 여기서 지금 해양, 아까도 지도상에 보면 전부 다 해안가로만 돼 있는데, 혹시 안동어나 충주어 같은 데서 들어다니는 배에 대한 관할권은 콤사가 없습니까? 그걸 하나 좀 궁금해요. 아니, 내수면 부분도 다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상 레저 기구 검사 척수가 1년에 한 3만 5천 척 정도 됩니다. 그쪽에 들어가 있구나. 권역별로 이제 다 육상까지.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강조가 안 돼서 내륙적이 더 엉성할 텐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범위를 벗어나는 이야기 같긴 한데요. 우리 공부하는 거 참 싫어하죠. 아까 우리 전영훈 교수님께서 교육 부분 이제 의뢰해서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작년도에 가서 한 것 중에 조직을 조금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했는데, 내 자식이 공부하기 싫어하지만 내가 또 있는 우리 공단의 직원들도 공부하는 걸 싫어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어요. 그러나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또 절실히 잘 느껴왔던 바라 교육센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교육센터를 만들고 앞으로 이제 교육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선 우리 그 직원들의 그 역량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검사원들은 스킬제라 해가지고 선박 검사 기술을 이렇게 단계별로 만들어가지고 경력과 교육을 받으면 어느 선박을 검사할 수 있고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우리 그 운항 관리자하고 우리 그 연구 계열인 연구원들 또 스킬제로 해서 좀 이래 그 멀티플레이어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범위를 좀 벗어난 이야기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희들 때는 한 직장에서 평생을 근무하는 것을 참 자랑스러워했고 또 칭찬을 많이 하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언제부터인가 이제 바뀌었는데, 우리가 직장에서 이렇게 보면 석사를 해라, 박사를 해라, 유학을 가라, 그 지원 복지를 만들겠다 등등 이래 하면 대부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가면 그만이지만 그게 아니고 남이 가는 것을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반대를 하더라도 좀 규정화해서 좀 길을 좀 털려고 합니다. 털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까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붙잡고 5년만 하면 전문가 되니까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거나 유학을 가는 것은 내가 예산과 이제 규정은 만들겠다. 그래서 10년 후에 계속 콤사에 있을 것인가? 10년 후에 다른 곳으로 스카웃돼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당신이 정해라.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공부시켜가지고 콤사에서 뼈를 묻어야지 왜 가도 되는가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그 이사장 면접 때도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뜨릴까 싶어도 제가 이제 소신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그 면접관께서 쉽지 않을 텐데요. 쉽지 않은 것하고 하는 것하고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많이 있지만, 제가 그 이 직장에 가기 전에 그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조선학과를 조선공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저 중공업에 대형 조선소에 근무를 하고, 그리고 중간에 다시 이제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오션 폴리텍 과정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생이 회계사 되는 과정. 거기에 졸업을 하고 1등 항해사로 캐리어를 쌓은 여성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그런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인정받아요. 옛날에는 한 가지를 잘 알고 한 우물만 판 사람,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 오면 공부도 시켜주고 뭐도 하고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 캐리어를 쌓아서 스카웃돼서 가는 이런 조금 그 커리어 패스를 조금 달리 이래 생각하는 회사가 되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어떻게 지금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범위를 벗어나지만 우리 젊은 학생들이 많아서 우리 공단에 와서 한 10년 동안 있으면 그 분야 전문가 돼서 또 다른 데 가면 그 되게 좋은 커리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